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당정청이 심기일전에서 국정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제 살리기, 민생 돌보기를 위한 최강의 드림팀을 꾸려내야 된다. 예, 오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총선 이후 처음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총선 치르면서 대통령과 껄끄러웠던 인사들 있죠. 이 인사들과의 조우는 어떨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새누리당 중진 정병국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도 앞두고 있는데 정병국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29명 전원이 다 가십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전원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다. 예. 네. 이례적인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그래서 당이 과연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어떤 것들을 주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례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아하하.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고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자주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자리가 됐어요. 표현을 하시는데 예. 저는 일단은 20대 총선 이후에 예. 처음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 전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단은 그 자리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그동안 상당히 이제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켰던 공천 파동, 예. 공천 파동의 주역들이 한자리 하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자리 하는데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전 변화라고 봐요. 자리를 마련한 자체부터가 변화다? 예, 과거와 같으면은 이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예. 자리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예. 상당한 다른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도 상당히 껄끄러운데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있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변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 찍히면서 민심 위반 이런 원인이 되기도,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것은 일부러 어떻게 한다기보다는요. 자연스러운 이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 일반적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의미 부여가 되는데 예.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께서는 모든 걸 다 품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자리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네. 다 품으려고만 하면 품을 수 있는 자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자리가 중요하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제스처가 좀 필요하거든요. 통 크게 화해의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일단 우리 같은 당이에요. 예. 당이고 모두가 함께 대통령을 오늘날의 대통령을 예. 만든 사람들이고 예. 그리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충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를 문제 삼아서 대화하지 않고 그걸 어색한 자리를 만드는 건 같은 당이 아니죠. 네. 그래요. 저는 극히 당연한 일들을 하면은 이상한 일이 되고 이례적인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아하. 이 틀을 깨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의 오찬의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같은 당 아니었네요.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악수를 하더라도 좀 힘 꽉 주고 활짝 웃으면서 하고 또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예 그 헤드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양 옆자리에
전현직 당대표 원내대표를 다 앉히는 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 앉게 됩니다만 예. 전 당대표가 오면 김무성 전 대표가 앉는 것이고 전 원내대표가 오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자연히 앉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뭐 대통령께서 오찬 중에 테이블을 두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테이블을. 파격적이죠. 그런 일 없잖아요, 사실. 예. 저 그동안 보면은 그냥 헤드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예.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쭉 보시면서 예. 인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그럼 대통령으로선 기회네요, 기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이 박수를 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친박계에선 좀 싫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유승민 의원 복당 자체도 막았던 친박계인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면 유 의원이 너무 힘이 좀 세지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껄끄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왜 의미가 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온 국민들이 왜 박수를 칠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죠. 지금 없애야 될 뭐 계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피해자라고 봐요.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피해자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이지 예. 어느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로 박근혜 대통령은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물론이죠. 우리 새누리당만의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계파만의 대통령 아니라는 친박계의 얘기죠. 대통령 아닌데. 그럼요. 그렇게 지금 친박계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해 입히고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개파 주장하면. 자꾸만 협량한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정 의원님은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10일 11시에 당권 출마하시기로 저 시각까지 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친박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8선의 맏형 서청원 의원이 나서야 된다. 이른바 맏형 출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 출마의 과정이라든가 출마 선언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은. 예. 그런데 당 대표를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어떤 특정 계파가 옹립을 한다. 그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거고 왜곡시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계파청산인 거예요. 계파청산. 네, 계파청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계파가 옹립을 해서 그 후보를 내겠다 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당사자 되시는 분도 곤혹스러우실 거고 서청원 의원도 그 국민들에게도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지금 뭐 시중에서 얘기가 제가 많은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새누리당.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정 의원이 그러셨네요. 친박계 이 맏형 출마론 천박하고 비겁하다.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예. 근데 친박계는 말합니다. 친박계가 당대표를 해야 이 남은 대통령의 임기 레임덕 방지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자는 거다. 지금까지 친박계가 그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이 원활하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왔기 때문에라니요? 예, 결국은 대통령의 영역을 좁혔고 운신의 폭을 좁힌 거죠.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 당에서 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야지만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4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런 정치가 복원이 되면서 다시 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라서
오히려 과거와 같이 그런 어떤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다라고 하면 예. 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 여소야대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 뭐 주변에서 맏형이 나서시라, 맏형 출마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 출마를 권유하더라도 알아서 좀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세요. 선언을? 아니요, 저는 뭐 그건 아닙니까?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뭐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론이 예. 그 당사자도 곤혹스럽게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상황도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 계파가 어느 한 후보를 옹립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결집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계파가 뭐 친박밖에 없지만 그 친박 대 비박이 또 대립을 하게 되는 현상이 된다. 또 갈등이 치열해질 그렇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박계가 이렇게 뭉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박계 후보들도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병국 의원은 비박뿐 아니라 누구와도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비박, 친박을 나눠서도 안 되고 예. 저희가 이제 후보로 출마를 해서 레이스를 하는 중에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라고 하면 가치 중심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와도. 그럼요. 그러면 가령 그것을 친박이다 비박이다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가령 경기도 출신의 친박 홍문종 의원 같은 분들 같은 경기도 출신이시니까 이런 분하고 그러면 혹시 손잡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 전 뭐 이미 사전 한번 만남도 가졌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답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 정권 재창출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고 당원들이 실망하는 예? 새누리당을 재건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 우리가 함께 왜 손을 잡느냐. 공감대 이루셨군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홍문종 그 의원님이나 저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 예? 그거야말로 상징적으로 개파청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나눴는데, 예. 홍 의원님도 이건 뭐 좋은 의견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의외네요. 두 분도 단일화가 가능하다. 김용태 의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초 남았는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이정현 의원 지금 보도개인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당대표 나오신답니다.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이 그 심판을 받고 싶어서 나왔겠죠. 예. 이제 결국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거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당당하게 심판 받겠다는데 심판 받아야 되겠죠. 심판 받겠다는데 그걸 말리진 않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는 10일 일요일 11시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